안녕하세요. 승려학원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24년 1학기 청원여고 1학년의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수는 총 31문항 정도로 엄청 많지도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객관식이 총 24문항, 그리고 서답형, 즉 서술형과 단답형 문제가 7문항으로서 총 70점 그리고 30점 정도의 배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답형 7문항, 17문항 정도에서 30점이라고 하는 배점은 결코 적지 않은 배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총 3가지 분류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2개 단원, 그리고 리딩파워 형편 총 19지문, 그리고 2번 3월 모의고사 있죠. 그 3월 모의고사에서 10지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전체 범위를 좀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의 지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 유형별 출제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어법 문제로 나온 게 객관식 6문제, 서술형 3문제로 총 9문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어휘 문제는 객관식 5문제, 서술형 1문제로 6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여기서 독해 문제라고 하는 건 수능 유형 형태로서 나오는 문장 삽입이라든지 또는 단락 순서 배열,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여러 독해 문제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13문제로 나오게 되었고, 영작 문제 자체에서 서술형 3개가 조건 제시형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건 제시형이라는 것은 조건을 다 주어주고 낱말 자체를 주어준 다음에 어법에 맞게 변형시켜서 영작하는 문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특징 자체는 어법 문제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9문제 정도로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수능 유형화 문제, 즉 독해 문제, 이렇게 제가 13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문제는 심경 문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단락 순서 배열 문제 등, 그리고 빈칸 문제와 요약문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이러한 정말 많은 다수의 제목이나 주장을 묻는 주제 문제까지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변형 문제로서 살펴봐야 된다는 중요한 특징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paraphrasing, 즉 글 다시를 동일한 문맥상 의미로서 다시 쓰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paraphrasing이 있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뭐 하는 것,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실 때는 우리 중학교 때 동일하게 달달달 외워서 준비했던 거와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과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100점 가까이 나왔는데 왜 이번 기말 중간고사 또는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서는 왜 1등급, 2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숨어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암기식의 공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청원 여고의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휘 문제 자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실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개 유형의 문제들은 각각 이러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딱 보니 빈칸 문제죠. 이 빈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빈칸에 어떠한 문장 자체가 들어가는지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선생님 이 문제는 쉬운 거 아닐까요? 애들이 다 외웠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들어갈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다른 낱말과 문장으로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대로 외웠다고 해도 아이들 자체에 있어가지고 독해가 안 된다면 해당하는 이러한 어느 부분, 이러한 선택지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을 오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크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습니다. 24년 고1 3월 모의고사 22번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이 요지 문제에서 주제 문제라는 것에서 빈칸 완성 문제로의 변형 자체를 꾀했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 문장 자체를 다시 쓰기 하는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의 점에서 굉장히 아이들로 하여금 괴롭고 힘들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냥 본 지문을 통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였고요. 해당 문제의 경우 본문의 소재와 주제 자체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한 주제에 붙여서 읽는 연습이요, 문맥에서 쓰이는 각 어휘들에 대해서 이분법적 관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셔널한 거,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 자체에 있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면 A라는 단어, 그 다음 이러한 반의어에 대한 것은요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이성적인 단어로서 나와 주셔야 되고, 이러한 비이성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서는 뭐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할 수 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두 가지 모두를 보게 되면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요. 동의어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문맥적인 의미에서는 동의어로 바라봐 주시고 확실하게 카테고라이즈해서 외워주시거나 이해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드린 대로 동의어라는 것과 반의어에 관련된 어휘를 기출 단어들, 나와 있는 단어들과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어법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나와서 학생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좀 경악할 만한 부분은 이 10번을 보시게 되면 원래 본문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없느냐, 이 내용이 없거든요. 어떠한 내용이냐, 이 to ge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넣을 수 있는 거냐? 넣을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지금 상황 자체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어법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어법 내용은 잠깐 저희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나오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모를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고등 영문법의 이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그럼 내신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의고사 점수와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고등 내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급이 모의고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내신에서도 1등급 내지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4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온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대책으로서 단순하게 본 지문을 통함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의미가 없고 정규 수업, 즉 저희 승려학원에서 지금 항상 내신 이외에 진행하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무엇을 해주시냐면 기본적인 고등 영문법 공부가 좀 선행되셔야 됩니다. 고등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딱 나올 만한 것들을 정해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 뜬구름 잡는 여러 가지 막 성문법, 옛날에 저희 막 어머님들 외우셨던 거 있죠? 그런 것들 아닙니다. 정말 나올 만한 사례들, 나올 만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내신 수업을 통해서 빈출어법 공부, 즉 빈출어법이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몇 가지들이 정해져 있겠죠. 이런 공부들이 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정말 청원여고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청원여고 1학년 아이들에게 전반적인 이러한 단어들의 뜻을 정말 많이 공부를 시켰는데요. 이러한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지난 연도에도 지지난 연도에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들이 해당하는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여고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는 뜻 문제입니다. 단어의 뜻 문제. 교과서는 물론 부교재와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빠짐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빠짐없이 암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하면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한 번 공부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뭐를 통해서? 스파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것은 스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승리학원에서 수업 이외에 아이들이 하원하기 전에 항상 수업 이후에 보는 여러 가지 단어 테스트들을 말합니다. 내신 수업 때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기 때문에 해당 스파 테스트를 통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암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집요한 암기 이후에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뭐까지? 다른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교과서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품사입니다. 교과서에서 선생님 중심적으로 다루는 게 뭡니까? 청원여고 1학년들이 쓰는 교과서에서는 사실상 전반적인 하나의 명사를 주고 나서 명사를 뭐로 바꾼다? 동사로 바꾼다든지 또는 형용사 형태가 바뀐다든지에 대한 품사 변형 단어들을 각각 교과서 뒷부분에서 주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단어들을 얼마나 조금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따로 시간을 뺏어 봐주느냐가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확실하게, 또한 암기도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서 이번에도 exemplify라는 단어가 나오시게 되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선 2로 지금 오타가 났네. exemplify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봐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석을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 다시 말하게 되면 어법이라든지 변형어법, paraphrasing 되어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결코 평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즉 난이도가 점점 있는 부교재 지문들, 스낵특강 라이트,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건 스낵특강 라이트가 아닌 리딩 파워였습니다. 리딩 파워. 이 리딩 파워와 모의고사의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스파 테스트, 저희 승리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스파 테스트들과 그 다음에 과제는 항상 내신 선생님들께서 매 시간마다 검사하십니다. 잘 이행되었다면 이런 고득점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문제풀이로 진행된 변형 문제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이 많아서 오답 분석 자체도 시험 자체에 대한 준비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고요. 각 지문별 수능 유형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맥상에 있는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들 또는 문장 자체를 삽입하는 문제들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서의 변형 문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각 지문의 정확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 소재라든지 주제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논리구조로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선 이러한 동의어와 반의어를 각각 분류해 주시는 논리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시라든지 내용 등의 정리, 즉 내용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 지문별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인 암기는 선생님 암기 왜 합니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 뒤에는 암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파 테스트와 변형 문제 등을 통해서 각 지문 내의 단어들, 동의어와 반의어들 이런 논리 구조를 통해서 나누는 것들을 학습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청원요구 기출문제 2개년 이상을 꼭 풀어보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원여고 1학년 이제 점점 쉽지 않은 시험이 더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양질의 컨텐츠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강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정말 승리학원에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